구름이 간다 하늘도 흐른다 비 끓는 용사들도 전선을 간다 빗발치는 포탄도 연기처럼 헤치며 강 건너 들을 질러 밖으로 간다 무너진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민중의 소리 방송을 아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드디어 새침하고 도도한 그녀 민영이 폰이 개설됐습니다. 애국전선을 비롯해 민중의 소리 다양한 방송들에 대한 의견이나 응원 멘트를 민영이에게 보내주세요. 010-2827-7171 010-2827-7171 카톡 아이디는 민영이야 MIN02YA 민영이야입니다. 카카와 그네 언니에겐 까칠해도 애청자 여러분께는 더없이 다정한 민영이가 다양한 이벤트 및 방송 정보 소개는 물론 때때로 달콤한 음성 메시지도 전송합니다. 010-2827-7171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4일 월요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3 애로전선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못하겠어. 나 욕을 못하겠네. 욕이 아니라 우리말로. 조카세요도 한 사람이 뭘 못해. 네. 다시. 나쁜 사람. 그렇게 해야 돼요? 막 울면서. 그 나쁜 사가 좀 길어져야 돼요. 나쁜 사람 이래. 옥장판 왜 안 사주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4일 월요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3 애로전선 나쁜 사람 해변의 태양 편입니다. 뜬금없어. 뭔 뜻일까 이게? 우리가 뭘 뜻 가지고 한 적이 있어. 그렇지. 새삼스럽게. 나쁜 사람 대충 하는 거지. 나쁜 사람. 누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많지 나쁜 사람. 한두 명이 아니야. 한 주 잘 지내셨죠? 한 주 됐나 벌써? 그렇죠. 그렇죠. 연휴가 길어서 3일절부터 사흘 놀았더니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저희는요, 빨간 날 출근을 해요. 원래 기자 조직들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빨간 날 출근하고 일요일 날 출근하고 토요일 날 녹음하니까 지금 체력이 앵꼬에 월요일인데. 죽을 것 같아. 이제 일주일 또 새로 달려야 되는데. 네. 그렇죠. 형님 개강하셨죠? 저는 오늘 아침, 오늘이 대부분의 이제 학교, 초, 중, 고, 대 다 개강, 개학 날이죠. 우리 애들은 다 개학해서 학교 갔고, 저는 또 아침 일찍 9시까지 건대 캠퍼스에 가서 9시부터 1시까지 제 과목 개강을 하고 왔어요. 4시간짜리요? 아니, 2시간짜리가 2클래스야. 이어서. 형 뭐 마케팅 강의하세요? 저는 디자인 마케팅이라는 융복합 과목을 강의하고 있어요. 디자인 마케팅. 미래창조과학부랑 관련이 좀 있네요. 관련이 밀접하게 있죠. 이게 3월 되니까 엄청 바쁘시더라고. 그렇죠. 우리 저 행동대장님은 학부형 되셨고. 저 오늘 드디어 유림이가 학부형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뭐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학원 보내셔야 돼요. 학원. 빨간 펜 갖고 안 돼요 이제. 잠깐만. 학원으로. 닥터강 쌤은 개강은 바쁜가요? 어떻게 된 거지? 개강하면 원래 안 바빴기 때문에 지금도 좀 안 바빠요. 안 바쁜데 좋은 건 뭐냐면 늦잠을 좀 마음껏 잘 수 있다. 저희가 방학 때는 텐텐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텐텐. 아침 10시.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고액으로 아이들을 스파르타로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버리니까 이제 수업이 이제 5시부터 있으니까 좀 많이 한가해지고. 근데 이제 학교 일부 몰지각한 교장 선생님께서 야간 자율학습을 의무적으로 시키는 거지. 뭐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주말에 몰빵해서 수업하게 되는. 애들만 죽어나는 거죠. 우리는 뭐 학원비를 받아야 되니까 어차피 수업 결소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뭐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리 비우신 저기 빈자리에. 이덕인 교수께서는 오늘 개강인데 그 양반은 저녁에 강의가 있는 모양이에요. 오늘 개강 파티 가셨겠지. 그렇지.
나 같아도 거길 가. 개강 파티. 첫날 수업을 하는 게 어딨어? 네, 그럼 뻔하지 뭐. 저녁 수업이면 이제 술 먹으러 가는 거지. 뻔한 거예요, 이거는. 청춘 아그들 나쁜 사람. 우르르 나쁜 몰고. 사람, 나쁜 사람. 뭐 확실히 그 뉴스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오늘 뉴스는 아무래도 그 개강, 뭐 신학기, 뭐 주로 이런 거예요. 저는 주로 이제 시장, 마트 이런 데 가보면은 물품들 깔리잖아요. 학용품, 뭐 책가방 이런 거 보면서 이게 개학 시즌이구나 이런 생각만 하는데 와닿는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뭐 나이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민들도 오늘 개강했잖아요. 아침 10시부터. 그렇죠. 강의 들어야 되고, 독사 같은 눈빛으로, 나쁜 사람! 눈 돌리면 맞을 것 같아, 와. 아니 왜 그래요? 그게 나는 그때가 교장 선생님 문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가 수업 중이라 이 개강 첫날은 제 시간 다 이 강의하면 못된 교수고 OT만 하는 거죠. 그럼 교수도 그래서 아니야. 우리는 이제 이번 학기에 이런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2시간짜리 중에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이제 리뷰만 해주고 다음 주부터 화이팅 그러고 그냥 나왔는데 그 오전 내내 연이어서 두 과목 OT를 하고 나오니까 캠퍼스에서 TV를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후 1시, 12시 좀 넘어서 끝나고 나오는데 이제 차에서 라디오를 켰더니 담화문 일부가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커팅돼서. 그렇게 쌀벌했다며. 장난 아니야. SNS가 장난 아니던데. 와, 세상에 이렇게 말해도 되나? 마귀알몸 눈빛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말하면 죽어 이제. 폐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마귀 할멈이라뇨. 간이 배밖에 나온 거지. 그렇지. 마귀 할머니라고 해서. 할머니라니.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것 같아. 막 딱딱 얘기하는데 접으면서 얘기하는 줄 알았어. 눈 돌리면 못 날 것 같아요. 불길 날라올 것 같아, 눈 돌리면. M이야, M. 그러니까 우리 오늘 국민들이 저는 입학식을 한 겁니다. 5년짜리. OT 한 거지, OT. 정치대학. 이런 데구나, 이게 유신대학. 취임 일주일 만에 대국민 5년 금방 갑니다. 과연 그럴까? 금방 가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담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주의 시작이 어떤 느낌이 확 와요. 긴장된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근데 이제 담화는 나중에 리뷰를 했지만 나는 이제 수업 딱 들어가면서 오늘 담화가 장난 아니겠다. 그리고 딱 들어간 건 뭐냐면 그 아침 일찍 교정에 도착을 해서 주차장에 차를 딱 파킹하는데 그때 라디오에서 딱 나온 게 김종훈 전격 사퇴. 그렇죠.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이게 뭔 일이야? 그러니까 어제 이 미국에서 아직 돌아오지도 않은 안철수 전 교수가 이제 노원병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뉴스에 쫙 알렸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회 다이나믹해. 그러니까 어제거든. 미국에서 오지도 않은 토종 벤처 사업가가 나 출마할래? 그랬더니 미국 글로벌 벤처 사업가가 나 때려칠래? 그러고 아침에 딱 그래서 난 이 둘이 굉장히 나름 대항마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침에 기운이 슉 빠졌어요. 애국전선 내용 없다고? 그럼 내용 꽉 찬 부킹 정치를 듣던가. 김갑수의 부킹 정치. 근데 그 김종훈 후보자께서 전 후보자죠. 이제 사퇴하셨으니까. 김종훈 씨 그래요. 뭐 후보자는 우리 종훈이 형. 김종훈 씨께서 사퇴를 하시면서 굉장히 좀 이게 좀 서름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얘기하시면서 나는 조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꿈도 산산조각 났다. 이들 때문이라며 이런 뉘앙스로 야당이 대통령의 뭐 면담을 거부했다 그랬나? 야당이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했다 그랬나? 그래서 뭐 애국심을 접겠다고 그랬어요. 무슨 이게 레고도 아니고 무슨 딱지도 아니고 뭐 접었다 폈다. 한국 사람 된 지 3일밖에 안 된 사람이 뭘 애국심을 접어? 아니 근데 애국심이 장관이 안 되면 애국심을 가지면 안 되나요? 그 정도의 애국심을 그렇게 아니 이런 거예요. 접었다 폈다는 애국심.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위에 야당 혹은 야권 시민들이 저항하면 이건 조국애가 사라질 일인 거지.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돌이켜보면 미국은 야당이 대통령한테 개기질 않아요. It is American style. 우리 라스베가스에서는 대통령한테 야당이 대통령이야 면담하자 그런데 야당이 뭐 그러면 팍팍 이거야. 라스베가스 안 가봤지. 그런 거 하지 마요. 할 말이 없잖아 내가. 안 가봤어. 라스베가스 이런 거 얘기하지 마. 네? 참고로 그 행동대장님은 그 입국 거부를 다 미국을 못 가는 사람이에요. 빛나대라고 저하고 2명이었는데 1명 사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진 민주국가에서 오신 우리 이제 김종훈 이 미국계 한국인이 될 뻔하셨던 장관 전 후보자께서 보는 시각으로는 한국 정치는 이게 미개한 거예요. 야만인 거야. 미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런 것도 있는데 아주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가 좀 많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김종훈 씨가 사퇴를 해서 그런데 후보 사퇴를 2월 19일인가 그 연합뉴스 보도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한마디 거둔 게 있어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중국적 문제 얘기하고 그리고 대놓고 이제 김종훈 씨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톤은 달았는데 뭐 가리지 말고 등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박원순 시장이야 뭐 시민사회 쪽 계시니까 뭐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니 좀 있으면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거 한나라당,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그리고 야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저쪽하고 어떤 변별력 있는 정책이나 노선, 그리고 신뢰감 있는 인물들로 이게 쭉 깔아놔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물타기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일부 세력들이 이거 되게 좀 경계해야 되는 현상들 아닌가 싶어요.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잘 모르겠어. 경력이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 뭘 했다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지금 보면은 CIA와 연관이 돼 있고 CIA가 미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뭐 우리 국민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제3세계에서 또 미국의 국익을 관철하는 그러니까 이게 행동대장과 저의 차이인데 전 방송에서 이미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인선이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 IT맨인 줄 알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을 했는데 지금 다시 들여다보니 CIA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죠. 국정원장에 내정했어야 된다. 내 생각에서는. 그래서 선진 CIA의 이 첩보 기술을 국정원에 집어넣어야지 우리가 댓글 알바 수준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 난 대놓고 한 사람이에요. 형님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CIA와 국정원은 기능이 다릅니다. 그런 거야? CIA는 첩보 활동을 하고요. 국정원은 댓글을 답니다. 원래 CIA에서 배운 게 국정원에서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거야? 예. 거기는 이제 IT 벤처 이런 분들이 가야지. 박원순 시장하고 안철수 씨가 이번에 대선에서 이제 야권 연대 해주고 이제 갔잖아요. 가가지고 미국의 스탠포드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친미주의자들. 박원순 시장도 아마 거기에 있었을걸요? 박원순 시장은 하버드대잖아. 그러니까 공부하러. 거기 가면은 그게 이제 김종훈 씨도 거기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너서클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 근데 일단은 이제 스탠포드대가 조직이론하고 이 IT 쪽이 이제 아주 좋은 대학이고 이 캘리포니아에 있잖아요. 대부분 명문 아이비리그가 더 동부에 있는데 서부에 있는 그것도 이제 사막 가운데 있는 산호세에 있는 이제 대학이고 스탠포드에는 굉장히 유명한 꼭 이걸 우익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후보 연구소가 스탠포드대에 있어요. 후보 연구소는 미국에서도 좀 보수적인 이 사상과 전통을 주로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연구하는 FBI 후보국장. 맞아요. 후보국장의 이름을 딴 거죠. 맞아요. 근데 스탠포드 뭐 후보 이런 거 하지 마요. 방송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우리 라스베이거스에서는 그런 이런 거야. 지금 최한웅님 자세가요. 굉장히 지금 적극적이에요. 지금 봐봐 지금. 네, 레이디 가카께서 굉장히 어쨌든 계속 인선에 자꾸 헛발질을 하고 계세요. 근데 국정원장에 군인 출신 꽂았잖아요. 육사 출신. 막 소름 돋지 않아요? 지금 쫙 한두 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경호실장 장관으로 승격한 다 육군 대장,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고 이 국정원장도 똑같이. 네네. 국정원장이 제일 선배예요. 64, 25기.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끝까지. 이렇게 안보 라인 이 4탑이 다 64, 25기, 27기, 28기로 포진이 됐죠. 예전에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 이분을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될지 말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가장 훌륭한 치적, 나라 말아드신 거 빼고, 어쨌든 그거 빼고 뭐가 있지? 네. 아니, 근데 주목할 만한 게 하나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회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죠. 하나회 순청. 군부 세력들이 쭉 집권을 하다가 이거를 쳤어요. 이거는 저는 이제 현대사에서 좀 높이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문민정부라는 이름이 무색하진 않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 군인들이 또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장관급의 국정원장까지 이렇게 다 군인 출신이야. 그럼 여차하면은,
그냥 뭐 탱크 몰고 뭐 밀고 내려와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곧 전시 작전권이 이제 2015년에 이양이 되는 겁니다. 현재는. 그럼 2015년이면 2013년, 14년 임기 후반이 되겠죠? 예측한다면 이런 예측하면 안 되는데 무서워요. 그러니까 군인 출신들이 한국 사회 정치 전반에 다시 새롭게 등장하는 현상에 대해서 저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거 과거로 회귀잖아요. 이거. 강창희도 국회의원 강창희 씨도 그렇죠. 그렇죠. 군 출신이죠. 하나회 출신 자랑스럽다. 하나회 막내? 하나의 막둥이죠. 거의 끝물이죠. 예.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현재 정부의 청와대의 어찌 보면 7인회의 실세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레이디 가가의 대국민 담화. 예. 그 뭐 절대로 방송 장악 의도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방송을 장악하려고 글을 보내려는 거 아니야. 방송 장악 의도는 없어요. 예. 이미 장악돼 있는데 뭘 또 장악을 해. 분명한 건 그날 오늘 아침에 화면은 장악했어요. 무서워요. 레이저로. 근데 지금 이게 다 나는 연결돼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자, 미국 CIA 출신의 이 국내 ICT를 장악하고자 들어왔던 현 대통령이 삼고초려해서 모셔오려고 했던 분이 사퇴의 변을 날리고 야당 탓을 하고 이제 때려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본인 아쉬울 게 없죠. 미국 국적 아직 포기 안 했는데, 미국 국적 포기하면 미국의 재산의 일부를 뜯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이 수백억 정도? 1,500 얼마라고. 1,000억 이상. 미국의 400대 부자 중 한 명이라고. 그래서 결국 자기 재산을 유지하게 된 거잖아. 그렇죠. 조국에 봉사할 기회를 어부지리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절대 손해보지 않았어. 이제 이 육군 출신들이 이제 뭐 권력에도 참여해서 이 북핵 안보를 빌미로 또 이제 내부 정치에 어떤 포스트를 박는다. 이런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또 여기다가 이게 참 우연치고는 기가 막힌 게 미군들이 총기를 안 사고 돌아다니네. 이게 복합적으로 터지니까 그림이 너무 이상하잖아. 우리 방송은 제목은 나쁜 사람인데 이 미군은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은. 그래서 아까 제목이 사람이 아니야 이 새끼들. 해변의 태양은 이유가 있는 걸 설명해줘야지. 그 얘기를 해줘요.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Y대학교에 Y대학교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 Y대학교에서 미 국방부 장관 페리 오빠가 이제 온 거예요. 페리 오빠. 그래서 페리가 사람이야? 배 아니야? 나쁜 새끼의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오니까 이제 반대하는 시위, 피켓팅을 한 거죠. 그래서 뻑큐, 이제 이런 욕설, 꺼져, 양키, 고홈, 이런 게 쫙 해놨는데. 단미고를 펼쳤는데. 어떤 여자 선배가, son of a bitch! 이렇게 쓴 거죠. 아이고. 근데, 이제, 비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해변이 아니라, BITCH 였는데, BEACH였다. 근데 그 누나가 영문과 4학년이었다. 그래서 그것도 모르는 무식한, 이랬는데, 일부러 그런 거다. 언어 순화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위를 그러니까 하더라도. 원래 이제 욕으로 쓰는 비치는 BITCH. 이거는 이제 번역하면 이제 암캐라는 뜻이라. 암캐의 자식놈 이게 우리말로 하면 개새끼 이게 똑같은 거잖아. son of bitch가 욕이고 SOB라고 약자로도 써요. 티셔츠에 SOB 그러면 개새끼 이런 욕이 티셔츠에다가 써요? 그래서 희한한 사람 다 있어. 방송에서 한번 미국의 유명 정치인이 son of bitch라고 욕을 했어요. 부시 전에 대통령 후보인가? 그래서 그걸 언론에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면서 항의의 표시로 기자들이 SOB 이렇게 찍힌 티셔츠를 입고 하려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이 암캐 자식 이런 심한 욕은 할 수 없으니까 이 아들 son을 SUN 태양으로 바꿔서 son of beach 해변의 태양. 멋지다. 외국 전선은 이제 해변의 태양이라고 son of beach를 부르기로. 그죠? 우리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 시대 별로 안 좋아하시면서. 그렇죠. 글로벌이면 자기만 안 글로벌인데 근데 어제는 행동대장이 매우 감격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던 게. 뭐가요? 이태원 미군들이 총기를 난사했는데 처음에 공기총이었다 그랬다가 이제 비비탄 총이라고 오늘 밝혀졌는데. 비비탄 총. 근데 어쨌든 그게 되게 위험한 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저 같은 서바이벌 게임 마니아들은 형님 그런 것도 아세요? 저는 이 바추카라는 경기 동부는 아니고 경기 지역 최고의 이 서바이벌 마니아 팀이 있어요. 바추카라고 최고로 강한 팀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 보면 거기서 맞는 거잖아. 역할이 뭔데? 총알을 맞아. 씨. 그렇지. 이거 맞는 거? 채찍 맞으랴, 총알 맞으랴. 어제 상황을 보니까 이 전동건, 샷건 이렇게 라이플은 아닌 것 같고 이 권총, 에어건인데 압축 공기를 집어넣고 비비탄을 쏘면 위험한데. 이 우리나라 아카데미 과학에서 나오는 걸 봐도 14세 이상, 그다음에 19세 이상, 20세 이상 이렇게 돼서 모델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나이 제한이 있지? 그럼 20세 이상 성인용은 호법이 조정돼 있어서 비비탄의 탄속이 굉장히 세요. 유리창 깨진다니까? 그러니까 이 페트병을 놓고 멀리서 쏴도 페트병이 관통이 돼.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얼굴에 맞거나 눈에 맞으면 치명적이에요, 이게. 정말 그래서 위험할 수 있는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고글이랑 안전장구를 다 착용하고 야산에서 이제 전쟁놀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아프겠네. 그래도 멍들고 그러죠. 그렇지. 군복 위에 맞아도.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술은 안 먹었다고 또 오늘 기사에 나오는데. 술이 아니라 마약을 했다. 택시 기사와 그 경찰의 진술로는 좀 약간 마약을 한 정도가 아닌가.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막 길거리에서 쏜 거 아니에요. 170km 이상으로 또 도망을 갔다면. 차를 타고. 그 택시를 타고 우리나라 이태원에서 경찰이 추격전을 벌였는데 차 앞을 가로막자 차로 경찰을 짓찍은 거야. 그죠. 이런 개색. 그래서 경찰이 열받아서 달아나는 차의 타이어에 4발을 쐈는데 타이어에 4발 쏜 거 중에 하나가 또 미군의 어깨를 맞췄네. 그죠. 희한하게 또 맞췄네. 카우보이야. 참 애국적 총알이네요. 그래서 이 다이하드에 나오는 맥클레인 경사가 우리나라 경찰에 있었다. 죽었지, 그럼 이 새끼들. 행동대장이었으면 다 사살했을지도 모르지. 저한테 걸렸으면 죽었습니다. 가스통을 집어던지지, 이 새끼들. 근데 경찰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경찰이 되게 용감했다고 해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경찰이 군인하고 싸우고 이긴 거 아니야. 그렇지. 야, 대단한 분. 저는 보니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택시 운전 하시는 거. 그 아저씨. 사실 번거롭기도 하고 또 상당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뭐 차도 뭐 이렇게 손상을 좀 입고 그냥 모르는 차가 가면 그만인데 그걸 끝까지 추격해갖고 경찰하고. 이게요. 그 경찰 말씀하시니까 좀 에피소드 같은 게 하나 떠오르는데 9.11 때 있잖아요. 9.11 때 그 우리나라 미군 기지에 비상에 걸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웃긴 게 그 미군들은 입초, 그러니까 위병소 있죠? 그 정문, 거기 이제 총 들고 지키는데 우리나라 경찰들이 장갑차 끌고 가서 미군 기지를 지켜주더라고. 원래 미군보다 위에 있는 거지, 경찰이. 너무 재밌어, 그때 내 후배 하나가, 이 진짜 철없는 녀석인데, 이 후배가, 형! 9.11이 터졌는데, 뭐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일주일여 전에 뉴욕 출장에 가서 방문했던 곳 사무실에 비행기가 박힌 거야.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77층, 78층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어소시에이션이라고 건물주 사무실인데 거기가 이제 세계 무역협회가 있는 거죠. 관리 사무실이 아니라 세계 무역협회 총재, 부총재, 뭐 임원이랑 직원들이 다 상주하고 있는 고기를 기가 막히게 박아서 전 일부러 77, 78층에 박았다면 참 대단한 능력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준하기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알카에다라는 이름이 확 뜬 거 아니에요. 별별 괴담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다음에다가 이 카페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알카에다 코리아 이렇게 만들어놓고 형 이 도메인 뜬다 가입해. 그래서 미쳤구나 막 이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회사 잘 다니고 있어요. 이 미군 관타나모가 있는 거 아니야? 이 미군 인마들이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뭐 사건 조사 중이긴 합니다만 전 살인죄 뭐 이런 걸로 좀 세게 좀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 뭐 술을 뭐 엄청 먹지 않는 이상이야 경찰차를 그걸 들이받고 이럴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부러진 화살이 있었잖아요. 그 이제 좀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지만 그 공권력이 어떻게 하여튼 도발을 했다 뭐 이런 취지로 형량을 좀 세게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어느 나라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벌을 취합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국가 기강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한참 맹활에 갈 때 젊은 시절에 형님은 공권력 집시법 뭐 화염병 처벌법 등등 한 7-8개 법률을 공무집행 위반하고 다닐 때 보면은 엄청 세게 맞아요. 공권력에 덤벼들었다 이거죠.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공권력에 내가 저항했다. 세게 때려라. 뭐 특수공무집행방해. 나는 그걸 각오하고 한 짓이다. 이거는 지금 이제 최한욱이 행동대장이
자기의 영웅적인 풍모를 과시하기 위해서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예. 이렇게 옛날 좀 뭐랄까요 공권력이 강하고 예. 운동권과 충돌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예. 최근에 현역 국회의원이 그렇죠. 4년형을 선고받잖아요. 최루탄 터뜨렸다고.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인터뷰를 같이 했지만 최루탄을 집어 던졌거나 어디 터트린 게 아니라 자기 품에 안고 깐 거지. 깐 거잖아. 맞아요. 자기가 다 뒤집어 쓴 거고. 4년 근데 구형. 이유는 이 한미 FTA를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눈물을 흘려봐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이 상징적인 이제 이유로 예. 그런 행위를 한 건데 이게 그 뭔가 이 공공에 대한 이제 어떤 폭력, 사범 이런 형태로 4년형이라는 중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길거리에서 민간인들이 다니는 데서 이 흉기를 난사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말 그 경찰관 공권력을 그렇죠. 차로 뭉개고 여차하면 죽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경찰이 민첩해서 안 다친 거지. 그 정도면 이게 그러니까 아니 지금 봐도 중범죄 3개가 관여가 있는 거예요. 살인미수죠, 살인미수. 공공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 행위를 한 거고. 그렇죠. 이건 테러란 말이에요 분명히. 뭐 아니 그냥 가다가 뭐 위험한 총이 아니더라도 예. 그냥 새 총으로 사람한테 쏴도 이건 공공에 대한 테러 행위입니다. 두 번째 경찰을 이거 뭐 치려고 그랬어요. 공권력 뭐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렇죠. 뭐 여기 해당이 되고 살인미수일 수 있는 그 다음에 거고. 현장에서 도주했단 말이에요. 그죠. 또 현장 도주. 그것도 이제 과속으로 도주했어. 네. 도로교통법 위반. 이것도 5대 신호 위반. 네. 강력이 있고 또 마약 뭐 이런 얘기도 어설프게 나오고 있고. 혹시 모르지만 최소한 음주엔 걸리겠지. 그러면은 당장 신병 확보를 했어야 돼요 우리 경찰이. 근데 지금 보면은 구속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중범죄자가 뭐를 출두해갖고 뭐 조사받고. 아파서 못 받겠다 뭐 이런 얘기. 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거 뭐 제대로 조사 되겠습니까 이거 이래. 그래서 예전에 그 김선동 의원 관련해 가지고는 2012년 5월 2일 날 국회 선진화법이 그 통과됐잖아요. 그 날치기 모험싸움 방지법. 예. 근데 요것 때문에 우리 공주님께서 담화문 발표하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정부조직법 왜 안 해주냐. 자뻑이죠, 자뻑. 전 그렇게 봐요. 썰렁하네. 그래요? 갑자기 튀어서 그래 방향이. 네, 당황. 아니 그래 속도가 너무 빨랐어. 왜냐하면 주한미군 얘기가 수습이 안 됐는데 갑자기 담화가 자뻑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이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사인 못 받았어. 그렇구나. 너무 앞서가네. 자뻑이야 자뻑. 이걸 어떻게 뭉갤까 지금? 도수에서. 하여튼 중범죄예요. 예. 자뻑이 지금. 다 내 잘못이야. 당신 중범죄야 지금. 방송법 위반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주한미군 사태가 벌어지자 나쁜 사람들. 이 처리에 정말 이제 격분을 참을 수 없었던 김정은 후보가 아침에 전격 사퇴를 한 거고 김정은 후보의 전격 사퇴에 또 울컥한 이 폐하께서 이제 담화를 발표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게 딱 보잖아요. 야, 미국 세상에 왔구나. 야, 미국 CIA 자문위원이 장관도 하는구나. 그렇죠. 뭐 이런 사인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군인들이 다 들어가는구나. 국정원장도 군인이고.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미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온 거구나, 지금. 야, 비비탄 갈겨! 뭐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얘네들이. 신호를 받았구나. 실탄 없는 게 아깝다,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지난 한 몇 년 동안 사실 미군이 그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로 상당히 자제를 많이 받았어요. 니네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외출 외박도 막 금지시키고. 10년 동안 조심했잖아요. 많이 조심했죠. 근데 90년대 돌아가면 미군 범죄 심각한 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조중필 그 학생 살해 사건부터 해서 윤금희 씨 살해 사건 뭐 끔찍한 이런 사건들이 있다가 이게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막 폭발하면서 미군들이 좀 자중 모드였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군 범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흉악 범죄는 사실 좀 덜 했는데.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지금 야 우리 세상 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간봉건구다. 사람 긴장이 풀리는 거 있잖아요. 이제 뭐 대충 살아도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시범적으로 튀어나와 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한나라시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냐 이겁니다. 참 우울하네요. 간봉과 간봉거. 아니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 좀 기분이 착잡한 게 우리가 희화화해서 얘기하긴 하지만 제가 오늘이 월요일이죠. 지난 목요일에 영화 시사회를 하나 갔는데 무슨 영화요? 아까 행동대장한테 꼭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제로 다크 30라고 그게 오사마 빈라덴 사살 사건 실화. 네. CIA가 정말 추적을 해서 파키스탄에 이제 은둔해 있던
이 오사마 빈라덴과 그 이제 일당들이 은둔해 있던 사택을 이 두 대의 이제 블랙호크가 떠서 전투부대가 들어가서 이 남자들은 다 사살하고 이 빈라덴인 걸 확인하고 원래 수장시킨 걸로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오사마 사살 작전의 성공을 선포했던 이 사건이 있었죠. 백악관에서. TV 보면서. 그게 이제 이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이 재임이 됐지만 재임되기 전에 제일 큰 공적 중에 하나를 내세웠던. 부각을 근데 시켰지. 그게 이제 10여 년 동안 10년 정도를 오사마 빈라덴을 끊임없이 추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2001년에 9.11이 터졌고 부시 때부터 알카에다 잡아라. 그래서 이제 점점 포위망을 좁혔는데 실종됐다. 사막에 굴에 숨어 있다. 뭐 어디 도시에 숨어 있다. 그러고 이제 못 찾다가 미국의 고위 관료들은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영화에 보면 한 현장 요원 여자 주인공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그 집을 포착을 해요. 그리고 백악관의 승인을 계속 요청하는데 백악관은 이게 민간인 지역이니까 군사작전을 못 편다. 100% 오사마라고 하는 증거를 갖고 와라. 뭐 밀고 당기다가 이제 결국은 타격을 해요. 근데 이 오사마를 잡기 위해서 10년 동안 빈라덴이라고 하세요. 많은 빈라덴은 오바마랑 헷갈리지. 빈라덴을 잡기 위해서 10년 동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 수많은 이제 중동 아랍 지역에 그 조직원들을 정말 이 말단부터 시작해서 족장이라는 이제 별칭을 가지고 있는 빈라덴을 사살하기까지 수많은 이 피라미드를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끊임없이 고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첫 장면부터 고문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고문이 이제 나오는데 그 시각 자체는 미국인의 시각이잖아요. 미국인의 시각으로 쭉 보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는 나는 황색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CIA 요원의 관점으로 계속 이제 이 화면을 보게 되니까 파키스탄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긴 거야. 터반 쓰고 얼굴 시커멓고 수염 막 이렇게 다 테러범 같이 보이는 거지 뭐. 다 뭐 이 빈라덴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의 샷을 따라가다 보면 그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어. 일단 다 가상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군이나 CIA 요원은 파키스탄에 주둔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친구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적인 거지. 잠재적 적. 또는 이제 우리가 베트콩 영화 보면은 모든 월남민들은 다 베트콩을 숨겨주거나 식량을 주거나 무기를 주거나 이런 관점으로 나오잖아요. 베트남전 영화가. 그러니까 이 미국인의 시각이라고 하는 걸로 영화를 한 3시간 가까이 보다 보니까 저게 꼭 누가 옳고 그르고 욕할 게 아니라 자기네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우월한 미국 시민인데 미개한 지역에 가서 조국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다 테러범들이거나 테러범들의 가족 혹은 친구일 수 있다라는 전제로 샅샅이 파헤치는 거죠. 거기는 이제 인권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문 장면도 오사마 빈라덴의 자금책, 그러니까 9.11 테러에 이제 5,000불 돈을 보냈던 5,000불이 얼마나 크게 작용했을지 난 모르겠지만 이 계좌를 보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이제 잡혀서 누가 시켰지 불어 하고 끊임없이 고문을 당하는데 그가 만약에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그 모습 자체가 이 돌아가신 김근태 전 의장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관타나모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기지마다 주둔군의 미군 기지마다 모두 다 이 블랙 사이트라고 해서 CIA를 위한 감옥, 고문 이제 실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극적인 장면은 그 영화 속에서 고문을 막 하고 있던 CIA 요원들이 이제 자기네도 힘드니까 맥주 마시면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한가로운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TV를 보니까 CNN 같은 이제 미국 뉴스가 나오면서 이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우리는 고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 부하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벌이지 않는다. 우리는 인권을 중시한다. 이런 이제 연설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이제 파키스탄에서는 막 조지고 있는 거고. 그걸 보면서 이게 현실 정치, 현실의 군사작전, 혹은 어떤 이 문화 충돌 이런 문제가 그게 파키스탄이 아니고 한반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이게 소름 쫙 끼치는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제 오는 목요일에 개봉이에요. 3월 7일 개봉이니까 제로 다크 30 이게 자정이 지난 0시 30분 깜깜한 밤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빈라덴 사살 작전이 시작되는 작전 시간이 00시 30분. 그래서 그걸 이제 의미하는 건데 그 허트로커라는 전쟁 영화 만들었던 여류 감독인데 여류 감독의 시각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냉정한 시각으로 그렸어요. 그러게요. 일방적으로 편들지도 않고. 다큐멘터리처럼 중립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고 나면 이건 한 인간이 뭐 잘났다 못났다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국가와 국가가 충돌하니까 국익이 예. 그 안에서 정말 개피 보는 사람들이 무지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퍼뜩 들게 만드는 나름 이제 싸한 영화입니다.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그러니까 미군들이 저는 이제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키스탄 있다가 이 사람들이 한국도 오고, 한국 있다가 뭐 아프가니스탄도 가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주둔지의 그 주민들, 현지 주민들을 보는 원주민이에요, 원주민들을 그들에게 보는 이 시각 자체가 파키스탄 사람들을 보는 거나 한국 사람들을 보는 거나 과연 큰 차이가 있겠는가. 그죠. 파키스탄도 엄밀히 얘기하면 미국의 동맹국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그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때론 폭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비비탄을 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건 진짜 죄질이 더 나빠요. 뭐 다른 범죄 다 나쁘지만은 뭐 효수님 이선희 사건도 심각한 문제였지만은 그럼요. 이건 그냥 재미로 한 거잖아요. 그쵸. 재미로. 뭐 훈련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 이거는. 재미로. CIA 요원이었을 수도 있어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무슨 재미로? 아니 그들의 신분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아 재미로 그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런 뭔가 이 폭행을 가한다라는 게, 우리 국민들을 미군들이 뭐 말단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저는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미군 사건들이 잊을만 하면 뭐 강간, 아니면 그쵸. 폭행, 이제 이런 걸로 이어지는데 한번 그런 좀 기념비적인 뭐 사건도 있었어요. 한국 사람 수갑 채워가지고. 네. 미군 그죠? 영내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게. 택시기사분. 네, 바로 이거 최근 전 사건. 주차 문제 가지고 시비가 붙어갖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육 이런 것도 안 받는 거잖아요. 따지면. 그러니까 게다가 이건 더 심각한 건 일반 국민들한테도 그러면 안 되는데. 경찰한테 이러면은. 그러니까 처벌이. 이거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군대들 다녀오셨을 테니까 그 훈련소 같은 데서 휴가 나갈 때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절대 민간이라고 싸우지 말아라. 당연하죠. 때리면 맞아라. 때리면 맞아라. 그렇게 배우잖아요. 왜냐하면. 때리면 맞아라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럼 군인이 그럼 민간인을 왜냐하면 때리면 안 되는 거죠. 그 군의 의무인데 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지켜야 되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하는 조직인 절대 건데. 국민을 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폭행 사건 뭐 이렇게 둘이 같이 싸웠다 이러면 뭐 군대 가면 바로 영창, 뭐 최소한 보름 한 달. 이렇게 그 규율이 무거우니까 군인들이 나와서 술을 아무리 먹어도 뭐 민간인들이랑 뭐 폭행하는 경우 뭐 폭행 사건 종종 일어나긴 하지만 굉장히 드물잖아요. 휴가를 나와도. 근데 미군 이놈들은 그런 게 없어. 있어봐야 저기 그 부대 전체 외출 외박 금지. 뭐 일주일 한 달 뭐 이런 거니까 처벌이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중범죄를 저질렀으면 사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당장 구속이 돼야 돼요. 근데 이미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할지 불투명한 거잖아 상황 자체가. 그렇죠. 와서 구두 진술하고 있고 이미 본 증인만 해도 몇 명입니까? 이태원에서 그 지랄하고 다녔으면은. 근데 또 그 차에 타고 있었던 두 사람은 총 맞은 사람은 뭐 아예 좀 늦게 그런 거고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뭐 자기는 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뭐 아랍인들이 공격을 했다고 진술했던가 뭐 그래요. 파출소 경찰서 가서 공교롭게도 그 이태원 사고가 난 그 신현준 호텔 건너편에는 배우 신현준 씨가 거기 있었나? 이슬람 사원이 거기 있어.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해밀턴 호텔과 이슬람 사원 사이에는 수많은 이 게이바들이 있어요. 디스코텍과. 공격은 무슨 개뿔. 내가 보기에는 이태원 지리로 봤을 때 전혀 그럴 리 없구만. 그리고 거기 사실 이태원 뭐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치해복권 같은 데잖아요. 한국의 미국이다 얘기해도 한국의 라스베가스인 거잖아요. 그 이태원이 또 유서가 깊은 지역이라는 게 뭐냐면 이태가 뭐냐면 드디어 고문 태가 탯줄이 다르다. 그래서 이태원. 그래서 옛날부터 외국 사람들이 그 많이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이태원이라는 동네가 이모군란부터 해가지고 그 병자호란 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외국군의 주둔지였어요. 외국인 거리기도 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혈 이런 게 좀 많았죠. 그래서 탭줄이 좀 다르다. 그래서 그러한 동네 이태원이었고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게 그 외국인에 대한 범죄, 그 특히 미국인에 대한 범죄.
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미국인에 대한이 아니라 미국인에 의한 범죄. 그렇죠. 미국인에 의한 범죄. 특히 미군 범죄. 미군들에 의한 범죄. 그래서 소파도 당연히 개정이 돼야겠지만 제2의 척화비 운동이 좀 필요할 때 아닌가. 흥선대원군이 그 1871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뭐냐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도굴을 하죠. 도굴을 근데 실패를 해요. 워낙 무덤을 잘 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척화비를 세워서 그 내용이 뭐냐면 양이 침범, 서양의 오랑캐가 침범한다. 비전즉화,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화해하는 것이다. 주화 매국, 화해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팔아 처먹는 일이다. 이런 거. 황배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도 그 생각했어. 양이 침범? 그럼 우리가 무공을 연마해야 돼, 지금. 연마해야 될 필요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제 좀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게 무슨 구한말 같아요. 느낌이. 이번 며칠 사이가. 요즘 구한말 진짜 같아. 뭐 일본에 무슨 또 락밴드라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무슨 대놓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벚꽃 난무류. 벚꽃 나무를 일본 밴드. 네, 뭐 밴드가 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건 사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런 거를 노래로 버젓이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원숭이 새끼들이라니까. 어우. 세셨어. 오늘은 저 미군 새끼들만. 근데 일본이나 보니까 미군이나 너도나도 날뛰는 거예요. 그 제가 들은 느낌이 요즘 며칠 사이에 그랬더라고요. 저도 좀 비슷해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구한말에 외세들이 와가지고 러시아건 중국이건 뭐 일본이건 뭐 미국이건 다 왔잖아요. 다 와서 날뛰는 이유가 아니 청일 전쟁은 저 베이징에서 하든지 아니면 시모노세키가서 하든지 지네 땅에서 해야 되는데 청일 전쟁은 우리 땅에서 하잖아. 그렇죠. 그 러일 전쟁도 무슨 블라디보스톡 가서 하든지 도쿄 가서 하든지 이렇게 싸워야 될 전쟁이 한반도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뭐냐, 우리 놀이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구한말에. 그 놀이터 된 이유는 뭐냐면 주인이 없는 거지. 그렇지. 주인이 호구거나. 뭐 뻑하면 무슨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갔다가 뭐 일로 도망갔다가. 러일 전쟁 관련한 거는 이제 곧 올라갈 김갑수의 부킹 정치 함께 하시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 와중에 광고를 덕분을 하고 있는데. 아니야, 내가 지난주에 올린 것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차는 찰나에 이 김갑수 광고가 훅 들어오더라고. 마이크 꺼졌다고 마이크 형이. 그렇게 신호를 드려도 흥분했어. 이거 왜? 이제 오케이. 이제 나오네. 이 미군 얘기 나오니까 되게 거품 문다. 근데 미군만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이거 뭐 20여 년 동안 저도 줄기차게 범죄를 저지르는 걸 지켜봤고. 그래봐야 기소율이 뭐 1%도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건 마찬가지거든. 그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아니, 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고. 미군은 막, 뭐, 총질해야 되고 다니고. 뭐가 뛰니까 뭐가 뛰어요? 주식이 뛰니까 부동산이 뛴다? 뭔 소리. 근데 일본 애들까지도 여기 막 틈 타가지고, 지금 독도 문제 가지고도 지금 일본 정권에서 뭐 대놓고 지금 도발을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글로벌 호구가 지금 대통령 5년 동안 말아드신 게 많잖아요. 뭐 퍼주기만 하고, 일단 독도를 친히 방문하시면서 한일 관계 극도로 작살내놨고, 그다음 미국엔 딸랑딸랑 하면서 이제 뭐 그 연장성산 아니겠어요? 뭐 CIA 출신을 뭐 장관으로 갖다 박내만 해 이러고 있고 북은 핵실험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우리 레이디 각각께서는 대국민 전쟁을 선포하고 그러세요. 미국 뭐 CIA 자문위원 등용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주변국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대선 때 뭐 상당히 이건 논란이 됐던 문제지만 이제 친일파 후의 문제, 후손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죠. 이정희 대표가 아주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다카키 마사오. 그게 이제 현실화 된 거 아닌가 이런 우려 있잖아요. 친미 그러니까 일본도 야 우리 사람 떴구나. 친일 세력들. 미국도 이제 그냥 친미 세력들. CIA 주요한 사람 가서 그냥 장관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마음껏 하는 상황. 야 이건 이제 완전 호구 잡았다. 노났구나. 그러니까 친일파의 후손이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이 친미적인 어떤 이런 정책들 인사 정책이죠 지금은 인사를 하는 걸 보면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가 뭔가 이해관계를 이 정권 내에서 뭔가 실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자신감이 생긴 거 아닌가.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구한말보다 더 상황이 더 나쁘다라고 보는 게 예전에 그 명성황후가 뭐 칠러내각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친일내각이 만들어지고 3일 천하로 끝나고 갑신정변에 의해서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러시아랑 일본이 싸우는 거지. 이제 서로 자기가 다 해먹으려고. 그런데 이제는 미국도 와서 해먹고 일본도 와서 해먹고 이제 서로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도우면서. 그렇죠. 협력해서 이제 해먹는 거죠. 좋네. 협력은 좋은 거예요. 그러네. 서로 우리만 빼놓고 협력하잖아요. 각하의 상생 정치.
그렇죠. 그래서 더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하는 저는. 근데 또 더 흥미로운 건요. 왜 또 그 한 말을 얘기했냐면 사실 일본하고 미국하고 가까운 거는 해방 이후에 계속 그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닭깎기 마서 이런 역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또 이 박근혜 정부 또 희한한 점이 취임하기 전에 첫 번째 특사를 또 중국에 보냈어요. 네. 이것도 희한한 모습이야. 그러니까 미국 쪽이 원래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미국하고 이제 가까워 우리는 동맹이다. 미국은 감히 특사를 못 보내는. 여기는 이제 기본이 다 직접 가야죠. 여기 직접 가셔야 되는 거지. 직접 입조해서 인사하고. 어디 건방지게. 각하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각하는 카트 운전을 했는데 난 뭘 할까? 나는 좀 더 센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닐까? 캐디를 해야 되겠네 그럼. 캐디. 가방을 메고. 대통령님 나이스샷 이런 거. 난 좀 있으면 이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중국 쪽이나 러시아 쪽에서 또 사고 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조금 저는 또 다른 게. 행동대장과 우리 강쌤도 좀 입장이 다르지만 해외의 시각에서 박근혜 정부를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외에 이제 보도된 느낌, 온도, 체감 온도는 국내에서 그냥 지지층이 뭐 이제 드디어 뭐 박근혜 시대가 새로운 역사를 연다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굉장히 냉담한 시각이에요. 그렇죠. 유럽. 그럼 아베 정부가 아베 정권이 지금 뭐 박근혜 정부에 굉장히 친화적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않죠. 싸늘해요. 그럼 중국은 지금 뭐 박근혜 정부한테 박수 쳐주고 있냐? 그렇지도 않죠. 남북 양쪽 관계에서 중국은 좀 곤란한 입장이고 여러 가지로 나서기도 애매하고 안 나서기도 애매하고 중국은 좀 뻘쭘하게 있는 거고 미국은 또 싸늘해요. 많이 이제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 이한구 원내대표를 특사로 보냈는데 미국 조약의 뭐 주요 인물 누구도 못 만나고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미국은 좀 반응이 냉랭하고 그럼 지금 예를 들면 딱 MB 정부 초기에는 미국에 찰싹 달라붙었었어. MB는 그거라도 됐지. 부시랑 찰싹 달라붙어서 뭐 형제처럼 뭐 우리 형제가 맞아요. 형제 뭐 이러면서 하고 각하가 관점이 있어. 그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위키릭스에 뭐 보도된 거지만 나는 뭐 뼛속까지 친일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형님께서 회자가 되고 형님이 직접 이제 육성 고백, 커밍아웃 이제 이렇게 됐었고. 근데 지금 이게 박근혜 정권은 출발하자마자부터 외교 관계로 보면 애매모호하고 그러니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제 청문회를 통과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물어볼 질문이냐? 거기에 또 답하는 외교부 장관은 뭐냐 그랬는데 외교 관계에 랭킹을 매겨봐라. 근데 랭킹을 또 매겼어요. 그러니까 주변국들하고의 관계에.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친하고. 4개의 중요 관계 중에 1순위 중국, 2순위 미국, 3순위는 러일. 바마형 삐졌네. 그래서 저걸 물어본다고 얘기하는 외교부 장관은 뭐지? 막 이제 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거? 그게 다 친해요. 만약 그런 질문을 해도. 당연히 순위는 있지만 얘기를 하지 않는 건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랭킹을 매긴 거야. 딱 내 아들 수준이야. 얘는 그 질문하면 그래요.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그러면은 둘 다 좋아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 엄마 이렇게 아빠하고 관계가 매우 안 좋아지거든. 정신 나갔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준 높게 분석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그 윤병세 현재 외교부 장관이 된 분이 외교통인데 그 기본의 기본을 몰랐을 리도 만무하고 그 질문에 저렇게 답변한 것은 이 정부의 어떤 의지를 일부러 대놓고 표명한 거다. 중국과 친하게 봐라. 지내겠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야 언론이 확 써댈 걸 알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리도 없지 그러면 않냐 이빨이 맞잖아요.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미군들이 사고 치게 이빨이 맞아. 제가 보니까 우리 그래서 미군들이 사고를 친 거야. 관심을 끌어달라. 그렇지. 애정결핍이야? 이거 참. 근데 이건 좀 얘기가 다른 결의 얘기긴 한데 지금 이제 뭐 인선 문제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대변인?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설화. 거의 설화 수준의 수준 이하의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해요, 지금 장관 내정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이런 사람 외교장관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난리 나죠. 기본을 모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 또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 황교안. 통일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을 존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랑 똑같아. 통일 이후에 군사분 개선을 유지하겠다. 뭐지?
휴전선을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근거가 사실 뭐 거의 그게 명시도 돼 있는 부분인데 북한의 존재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정부를 참칭하고. 예, 뭐 이런 세력들을 어떻게 통치를 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만든 거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 근데 법무부 장관이 와서 북한이 없어도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있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모르시는 아이고, 완전히 수준 이하들이에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오히려 말 자체 성립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오히려 그분은 국가보안법의 진짜 의미를 잘 알고 계신 거죠. 국가보안법이 북한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북한이 아니라 정권에 도전하는 자들을 없애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설사 통일을 하더라도 정부에 대항하는 자는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황교안 법무장관의 그 말은 잘 해석해봐야 돼요. 뭐예요? 이분은 굉장히 강력하고 적극적인 영토 확장주의자예요. 남북한이 통일이 되잖아요. 그래도 종북은 있어. 국경 위쪽 북쪽은 종북이거든. 러시아나 중국을 적으로 전제하고 조선족이 저기야 이제. 이분은 북극점을 우리 영토가 정복할 때까지는 계속 가는 거야. 국가보안법이. 그러면 대단한 애국자가 아닙니까? 아니야, 대단한 애국자지. 지구는 둥그니까 북극점에 가도 북쪽이 있는 거지. 그럼 계속 거꾸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지구를 통일해야 되겠네. 지구를 통일하면 국가보안법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세계적 아니에요. 그것도 혹시 몰라요. 또 외계에 또 종북 세력들이 있을 수 있어. 뭐 안드로메다라 이런데. 허공의 북쪽으로 또 올라가야 되는구나. 계속 우주로 뻗어나가야지 우리가. 멋지다. 우주 정복까지. 네, 멋지네요. 그러니까 뭐 저는 함량 미달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물론 저기 김정은 씨는 사퇴를 했지만은 사퇴하면서도 저는 정말 조국을 사랑했는데 꿈이 산산조각 났다. 저는 조국을 위해서 그나마 이 자리를 놓지만은 그래도 조국을 위해서 미국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렇지. 이게 상식적인 사람의 발언이에요. 이거 뭐 애들 투정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끝난 일이잖아 이거는. 그럼 멋있는 말이라도 해주고 뭐 가는 거잖아요.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데 대놓고 나 삐졌어. 애국심은 접을 거야. 이러다가 이 안 닦을 거야.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한 제 아들놈이 하는 행태랑 똑같아. 나쁜 사람. 느낌은 거의 그거야. 조국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느낌이야. 장관 자리 안 주고. 잘 돌아보자 복수할 거야.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 뭐 점 하나 찍고 나타날 것 같아 나 2년 뒤에. 점 하나 찍고 나타나. 종훈 씨가 사퇴해서 우리 레이디 각하께서 삐지셨나? 완전 화났지. 나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거 보면 막 소름 돋더라니까 진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울컥할 뻔 하셨잖아요. 이렇게 보면 눈물이 살짝 그렁그렁. 디테일하게 봤네. 근데 자세히 봤어요. 이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퇴 요인이 있겠지만은, 뭐 이제 기본은 경부조각법, 정부조직법이죠. 여기서 미디어 장악 문제가 논란이 되긴 했는데 발화가 된 건 자질 문제가 발화가 된 건 CIA 경력이. 그렇죠. 김정은. 여기서 불이 확 질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밀려나게 된 거라 이게 사실 미국과의 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렇지. 그냥 미국에서는 뭐 이런 좋은 경력이 있는 사람을 못 시키고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안 그래도 아까 뭐 우리 영희령님이 얘기했듯이 미국 쪽에서 뭔가 냉랭하고 선거 전에도 타임지에 뭐 독재자의 딸이다 막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뭔가 분위기 안 좋은데. 뭐 유럽도 분위기 안 좋고. 이 사람 낙마해 버리니까 이제 미국 좀 있으면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어쨌건 백악관에 한번 또 가서 아련하셔야 되는데 가는 예정이 있죠. 근데 당장 가서 민망한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김종훈 씨 가서 얘기할 거예요. 친구들 많잖아요. 뭐 페리도 친구고 뭐 이런 사람 럼스펠드 페리 이미 펜타곤의 친구들이 그럼 펜타곤 친구들 만나고 이제 지금 술 한잔 할 거예요. 내가 한국 갔는데 이런 대접을 받았다. CIA를 뭘로 보고 이걸 지지라를 하느냐. 이런 저질 정권이 어딨냐 그러고 막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또 미국 사람 잘 모르잖아요. 한국 상황을. 그 뭔가 기분이 나쁜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가면 또 이제 찬밥 신세가 또 될 가능성이 있는 우리 새끼들도 총 쏘다 걸리고. 그래, 뭔가 각하가 좀 기분이 복잡할 것 같아요, 심경이. 김종훈 씨가 이게 되냐 안 되냐가, 뭐 이제 정부를 잘 구성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각하라는 그렇죠. 호칭은 전임 정부와 헷갈리니까 폐하. 우리 폐하께서는. 각하 정부, 폐하 정부. 퀸이죠. 우리 퀸께서는 지금 마음이 여러 가지로 신경이 복잡한 상황인데, 전날 미국은 사고 치지, 얘는 사퇴하지, 일본은 노래 만들어서 뿌리지. 제가 대통령이면 진짜 지금 막 정신산만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취임하신 지 일주일 만에 담화문을 발표하신 경우가 있나요? 이거 데이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화가 나 있는 상태가 아니실까? 내 기억에는 처음이야. 그리고 대통령이 뭐 세상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거의 한 일주일
일주일 좀 넘었죠, 오늘까지 하면. 오늘 일주일이죠. 이게 거의 지금 무정부 상태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쵸? 여야는 존재하고 어쨌든 뭐 국가 시스템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돌아가긴 하는데 이런 어떤 그 허니문이 길어도 너무 길고 정부가 취임을 해서 그 공백 기간 무정부 상태로 가는 게 제 경험에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건 뭐 거의 결혼하고 신혼여행 안 간 꼴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두 집 살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전 정부 이명박 정부 때 그 사람들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일이 우리 방송하는 내일이 매주 화요일이 국무회의 날이에요. 지난주에는 불발됐어요. 취임식 다음 날이었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장관들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국무총리는 어쨌든 초고속으로 이제 임명을 했죠. 그렇죠. 내일 또 국무회의를 만약 한다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분위기고 국무총리와 전임 정부의 장관들이 이제 국무회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제가 보면 국무회의 들어가기도 짜증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안 좋았잖아요, 둘이. 두 분이. 그리고 끝까지 안 좋았다고, 사실은. 근데 그걸 딱 따르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명박 각하를 그냥 모시고 이랬던 사람들이 딱 그러면 쫙 앉아 있는 거야. 보통 그걸 전문용어로 순장조라고 하잖아요. 그래. 막 짜증 나잖아요. 뭐 재수 없는 애들이 쭉 앉아 있으면은. 보고도 제대로 안 할 것 같아. 그지 뭐 신경도 안 쓰고 일도 안 할 거야 지금. 다 노년동 가갖고 뭐. 그렇지. 고수업이나 칠 생각하고. 각하랑 짜장면 시켜 먹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거기 가서 일할 맛이 나요. 그리고 또 자기 사람들 좀 안 치고 싶은데 그래갖고 뭐 성시경 내각이다 이러잖아요. 자기 측근들 막 안 치고 싶은데 이건 잘 안 풀리고. 그게 다. 조문 씨 미국에서 스카우트 했는데 제대로 하지도 않고 삐져서 가고. 얼마나 야심차게 또 미래창조과학부 그러니까. 그거에 얼마나 공을 들였어요. 핵심 부서 아닙니까?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인선이었을 텐데 그 김종훈 후보자가 딱 사퇴를 하시니까. 그리고 저는 그 각각에서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박찬호 야구 선수 그 복귀했을 때 정말 뭐 국민들이 환영하고 열광했잖아요. 그리고 흥행도 많이 되고 이랬는데 메이저리그. 그렇지. 정치의 메이저리그에서 데려왔잖아 지금. 그렇지. 박찬호를 정치의 에이스를. 박찬호를 딱 보는데 뭐야 너는 한국에서 안 받아줘 이렇게 쫓아낸 꼴이 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 전에 이런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곧 발표할 듯. 뭐 그러다가 주말을 넘기지 않을 듯. 설 전에는 발표할 듯. 이게 설 전에 저는 녹음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지금. 제가 5년 동안 이러는 거 아닌지 참. 이런 일련의 국가적인 사태. 국가 공권력의 공백 상태를 이끈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김정은 내정자를 낙마시킨 거에 문제잖아요. 그러면서 국가 공권력의 그 엄청난 멘붕이 왔잖아요. 이게 이석기 의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석기 의원이 이걸 터뜨렸죠, 제일 먼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종북주의자가 종미를 작살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좋지 않은 발언이에요. 좋지 않은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종북이라는 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통합진보당뿐 아니라 뭐 이정희 대표, 이석기 의원뿐 아니라 뭐 김재현 의원뿐 아니라 지금 낸실행도 종북으로 몰려 있는 마당에 낸실행이 북을 어떻게 알아? 낸실행이 예술이나 알지. 고양이가 소설가 공지영 씨. 그래서 우리끼리는 종북을 모독하지 말아요. 술자리에서 재미로 우리 종북이래 하하 웃기다. 우리가 간첩이래 하하 웃기다. 이럴 수는 있지만 우리 닥터강 선생님이 아직 공식적으로는 사전 교양이 약간 모자란 상태. 이거는 좀 강력 대응을 해야 한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이래봬도 국방부 공식 인증 종북 팟캐스트예요. 그렇죠. 우리가 트리플 크라운을 해냈어요. 그래서 제가 불멸의 종티가 된 거 아닙니까? 종북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종티라고 커밍아웃을 해버려서 어찌 보면 종북보다 더 망한 케이스? 뭐. 근데 이번에 좀 재밌었던 게요. 이제 정치사 쪽으로 보면은 한국의 민주당 하고 이제 주로 새누리당 듀. 이게 이제 쭉 두 양당 체제로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 성역이 있어요. 성역이 딱 두 개가 있다. 미국 손 못 댄다. 한국 정치인들이 미국은 손 안 돼요. 주로 이제 그건 제야에서 나오지. 미국 관련된 그렇죠. 얘기는. 그다음에 두 번째 삼성. 이건 절대 손은 못 대는 건데 이 진보당이 생긴 이후로 이거 막 그냥 하는 거야.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우린 주로 그것만 하죠. 그죠. 게다가 또 이석기 의원은 더 물불을 안 가릴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괜히 사람 하나 잘못 건드려놔가지고 전 된통 당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냥 가만히 국회의원 시켜주면은 열심히 일할 사람을 상임위도 문광부잖아요. 그 문광부면 예술 뭐 이런 거 하실 분이 미래창조과학부랑 상당히 연관이 있네요. 그러네 또. 그렇죠. 소관 부처가 맞죠. 네. 그렇지. 뭐 중첩돼 있는 부처. 이제 미래창조과학위가 새로 생겨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저 여담입니다만 우리 저 이상규 의원 오늘 이 미군 사태 가지고 엄청 폭풍 분노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정론관에서 브리핑도 하고 그러시던데. 네. 한번 보실까? 나중에? 이 미국 문제 좀 다뤄야죠.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쳐들어갈까요, 그냥? 의원실에? 연장 싸들고 가서? 아니, 그래서 그거보다 먼저 이 새 정부의 그럼 대미 정책은 뭐다? 대일 정책은 뭐다? 또는 뭐 대북 정책은 뭐다? 대러 대중 정책은 뭐다? 이게 좀 이제 명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뭐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랬으면 좋겠고 저러면 안 되고 이런 이제 품평을 하면서 평론이나 해석을 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오늘 담화의 주 원인은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해서 정부가 제대로 출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야단.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분을 삼고초려에서 모셔왔는데 이 미래창조 과학을 이끌 분을 이 우매한 원주민들이 미숙성돼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뱉어내는 바람에 이 방송통신 융합 기능을 가져오지 않을 바에는 이런 부처는 만들 필요도 없는 겁니다. 라고 굉장히 이렇게 이 어깃장 발언을 막 했단 말이죠. 통주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그거를 난 대통령이 무슨 통뼈로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아니까 이제 나섰을 텐데 세게 얘기를 한 거지만 그러니까 그 최근에 있었던 청와대 공식 브리핑과 대통령 담화 이 두 가지를 보면 앞으로 5년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읍소했단 말이에요. 그 대변시켜가지고 읍소 도와주라 막 이렇게 그것도 주말에 그렇죠. 예, 기자들 깜짝 놀래가지고 읍소. 그래서 이번에 대국민 담화도 아마 읍소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했는데 언론 보도들 나온 거 다 보셔서 알겠지만 눈에서 레이저 나가면서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5년 내내 이럴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이제 읍소를 하든 그러니까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애초부터 대통령이 나설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미지 깔아 놓고 오늘 야단 치고 이제 문제를 매듭 지으려고 이렇게 작정하신 모양인데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5년 내내 이런 어떤 그 대통령의 야단을 맞는 이런 어떤 그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거죠. 교양의 대상, 그러니까 토요일 교화의 날 대상. 방송 브리핑을 나갔을 때 국정원장과 이 주요 인선 세 분을 발표했어요. 11시에 속보로. 그리고 저는 12시 반 1시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때 무슨 발표를 했냐면 내일 오후 2시에 여야 영수회담 전격. 그래서 이제 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냐면 이건 미리 조율을 했다. 그리고 여야 보통 합의가 된 거다. 보통 그렇게 하죠. 보통 합의가 안 돼 있는데 그럴 리는 없다. 그랬는데 하루 지나서는 결렬. 왜냐하면 야당은 통보받은 바 없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아니, 미친 것들이 미친 그러니까 것들 누가 진짜. 그 자리에 간다 그랬냐 그래놓고 바로 다음 날 또 발표는 아니 면담을 그렇게 정말 애절하게 요청했는데 마치 그냥 거부했다. 저 바가지를 산통 깬 것처럼 밀어붙이면 이거 좀 황당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싸가지들. 뭐 세상에 이런 족속들이 있어. 이거 보면 전에 있잖아요. 후보자 전에 누구야 동생 박근영 씨? 박근영 씨, 박지만 씨 부인 뭐야 올케인가 신우인가? 저 만사 올통이라고 불렀었던. 그래가지고 그때 그랬잖아요. 무슨 혐의가 있고 의혹이 있다 이러니까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은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자기 컨트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했는데 안 했으니까 네 잘못. 서로 책임 전가하는 정치. 그러니까 저는 그 아버지 시절에도 책임 전가하는 정치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시절에는 잘못되거나 이러면 총리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이런데 지금은 바꿀 사람도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성찰 이런 게 없어요. 소통까진 바라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떤 후과가 있을까? 어떤 결과가 예측이 될까라는 것에 대한 전혀 고려가 없는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MB 각하는 각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건 이제 그 공화정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분이에요. 사기를 치잖아. 사기를 왜 치냐 하면은 일단 저 사람 설득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죠. 그죠? 돌아보고 보니 그죠? 아침 이슬도 마시고 이게 말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고개도 숙이고 반성을 했습니다. 이런 걸 한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공화정에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연기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죠? 연기력이 떨어져서 바로 걸리는 발전기가 나오니까. 근데 저는 이거 우리가 폐하 그러는데 이게 이제 말장난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와요. 저도. 이 공화정이 아니다 진짜. 네. 어명인 거야 어명. 왕정 복고. 밑에 이제 무슨 대신들은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가서 토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마지막에 이제 어명을 내리잖아. 집현전에서 왕이 이제 싸우는 걸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제 알았네. 그래 이렇게 하시오. 그럼 끝나잖아 그냥 최종 정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담화문 자체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 아닌가. 어명을 내린 거야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한 표정으로 그러잖아요. 이 어명을 내릴 때는 뭐 그 영화 뭐지 광해 이런 걸 봐도 고라 하면서 딱 정리하는 거잖아, 그잖아.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어명 내리시는 건데 이걸 또 싸가지 없이 반기를 들고 주절주절 떠드는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작두를 데려가라. 이건 그치 그거야 이제. 개작두를 박치는 거야 이거. 그런데 이 정부에서 그렇게 개작두를 대령하고 사약을 먹이고 그 다음에 귀양을 보낼 만한 사람이 나올 것이냐? 나는 안 나온다라고 봐요. 최한웅님. 저는 이제 비비탄을 구입하기로 했어요. 정부 대신들 중에서 그 정도의 그런 사람 뽑지도 않겠죠, 정부 대신. 저는 이번 인선의 하이라이트 꽃은 그거예요. 국방부 장관님의 핸드폰 액세서리. 이게 꽃이다. 인선의 핵심이 뭐였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죠? 박정희, 유경수 그야말로 진짜로 핸드폰 잘 빠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모아놨구나. 변함없는 충성심. 그제 그냥 거의 뭐 지문이 거의 없으실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 혼란의 도가니가 맞긴 하다. 나는 오늘 아침에 뭐 라디오에서 어렴풋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병관 후보 얘기인 줄 알았거든. 지금은요. 깜짝 놀랐어. 뭐가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그러니까 안 돼. 사실 저도 이제 토요일 정도에는 월요일날 이런 저런 줄거리를 녹음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뭔 이슈가 끝나는 게 없어요. 계속 이어지고 이게 뭐 지금 정부조직법도 그렇잖아요. 스펙타클해요. 그러니까 안 돼. 요것 때문에 쌍차도 묻어가죠. 한진중공업 영도도 묻어가죠. 저거는 후속 발표 있었어요? 수사? 그렇죠. 이 쌍차 대한문 농성 천막 방화 사건. 예, 그거 노숙자가 그러니까 50대 노인이 노숙자야. 예. 양평 주소지인데 좀 지저분하다고 이제 불지른 걸로 뭐 그렇게 거리 정화 작업 중 지저분해서 불질렀다. 단독 범행이다. 예, 뭐 그렇게 결론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는 예측이 안 돼도 돼요. 왜 맨날 12월 31일 예산안 국회는 원래 싸우는 거니까. 예산안 관련해서 막 치고받고 하잖아요. 이건 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은 좀 짜증 나지만 그런데 청와대는 예측이 돼야 돼요. 청와대는 거기는 일을 하는 데인데. 우리나라 꼭대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지금 그런데 이 상태가 일주일 넘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요. 저는 이게 제일 무섭다고 보는데 히치콕 예전에 영화를 보면은 히치콕은 안 보여줘요. 살인 장면이나 이런 흉측한 장면을 안 보여줘. 근데 그 뭔가 안 봄으로써 상상하게 되잖아요, 사람. 그게 더 무섭지. 사이코 같은 거. 네, 그런 데서 오는 공포감.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무지에서 오는 공포감이잖아요. 네.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데서 상당히 공포감이 커지는 건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공포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 정체성을 모르겠어. 아까 말씀 외교정책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예측도 안 되고 이게 뭐 대미 정책이 도대체 미국하고 가까운 건지 사이가 안 좋은 건지 뭐 중국하고 진짜 뭐 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디로 가실지 유추는 해볼 수 있어요. 예전에 다카키 마사오가 장기 집권하려고 핵 개발 시작했잖아요. 미국이랑 척지고 뭐 그런 걸로 유추해 보면 미군이랑 척질려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군들이 사고 쳤구나. 다시 원점으로 우리 다시 해석해야 돼. 지금 묻어갈씨 막 돌고 도는구나. 우리도 무정부 상태야 지금 방송이. 멘붕이야 멘붕. 이거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슈를 지금. 그러니까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뭐 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있었던 것들도 자기들이 생산해낸 이슈들도 자기들이 빨아들이고. 뭐 해석이 안 돼 지금 중구난방. 예. 없어지지 않아요. 다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그럼요. 얽히고 설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어느 사건을 계기로 빵 터져서 폭발할까봐 이제 겁나는 거죠. 좀 걱정스럽고 그래서 우려스럽고. 지금 일주일째 취임사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방향성이 뭘까? 왜냐하면 보수 정권이 탄생했으니까 보수적인 정책으로 끌고 가는 건 당연해요. 그건 당연하잖아. 이겼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지. 가야지 또. 진보가 되면은 진보적인 방향으로 가겠지. 그렇죠. 가야지. 그런 건데 문제는 이 취임사를 곰곰 들여다보는데 그냥 키워드는 3개예요. 경제 부흥, 국민 행복, 그리고 문화 융성, 한강의 기적 4번, 그리고 무려 국민은 57번 이렇게 얘기해서 키워드들이 쭉쭉쭉 뭐 언론들이 요즘 잘 분석하더만요. 그걸 꼼꼼 들여다보는데 중요한 건 이 비전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근데 또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은 ICT만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문화가 융성한 핵심이고 미창과부가 안 되면은 우리 정부 망하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신단 말이지. 그래서 그러면은 이 양반은 ICT의 목숨을 건 건가? 그 DJ 때 벤처 한번 확 했었는데. 그러니까 IT. 그 폐하께서 지금 쿠데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쿠데타 할 때 일본으로 방송국 접수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방송 넣고. 21세기형 쿠데타. 네. 저는 뭐 그런 의도가 있다고 근데 봐요. 나는 그게 아주 재밌는 건데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 보수를 평균으로 놓고 좌우 스펙트럼을 뽑아보니까 무슨 MBN이 좌빨이다. 좌익 매체다. 이런 욕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낸시랭이 종북이다. 이런 이제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재영이 종북이다. 근데 그거를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저쪽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스펙트럼을 이렇게 딱 짜놓고 보니까 그럼 이쪽 밖에,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뭐 이정희, 이석기 이런 양반들은 그냥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의 범주에 넣고 있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간첩이라고 그냥 찍어서 얘기를 해버리는 그렇죠. 거지. 없애버려야 된다. 대화하면 안 되는. 마치 이제 굉장히 다른 유전자로 분류를 해놓고 있다고요. 이 스펙트럼으로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요즘에 조중동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엄청 비판적이에요. 그럼 지금 딱 보면 뭐냐면 같은 보수 진영 내에서 언론과 청와대가 충돌하기 시작했어. 초기 조짐이. 그럼 이제 이거는 내파되는 건가? 어떻게 보면 안에서 싸우니까. 하지만 이들은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그럼요. 끝까지 바닥까지 안 가거든요. 그렇죠. 적당한 선에서 딱 이제 브레이크가 그게 핵심이에요. 자정작용이 작동을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인지. 근데 거기에 문제는 말낄 데가 없이 지금 소외되어 있는 이 그룹 집단들은 그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이게 매우 지금 벙찐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념적으로 볼 때 여기 정확히 명명을 해줘야 돼. 현 집권 세력들은. 그러니까 뭐든 수구 세력. 보수 세력도 아니다. 근데 보통 그래서 이제 보수보다 더 나쁜 수구 세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관계로 기득권 집단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수구에서도 여긴 또 다르다라는 그렇죠. 전 정확히 왕당파로 불러야 된다. 왕당파. 왕당파다. 레미제라블로 또 돌아갔네. 뭐 마치 프랑스에서 그 나폴레옹 3세인가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변희재 씨가 재밌는 얘기를 했네. 이 프랑스 대혁명도 불법이었다. 뭐? 그럼 합법이야, 그럼, 씨발. 그건 맞지, 불법이지. 아니, 그러니까, 변희재 씨는 내가 만나보고 알기로는 굉장히 분이다. 자기 신념이 강하고, 자기의 성격상으로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5.16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5.16의 공갈 얘기하면서, 5.16이 불법에 의해서 권력을 찬탈한 것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하지만 5.16이 산업화의 이제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5.16은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다. 이 얘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다 이제 잘못 끌어댄 게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도 불법이었다. 아, 맞아요. 오늘은 준편 마을에 안 두셨어요? 오늘은 안 갔어요. 그러셨구나. 오늘은 강의하는. 나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이 종편에 계신 이 보수 영감님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나 이걸 나도 궁금한데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혹시 갔다 아니 열심히 같이 토론하던 분 김행 아줌마가 청와대 대변인 가보셨어. 들어가서 김행 아줌마가 나를 되게 좋아하셨거든. 야, 넌 진보지만 되게 젠틀하고 합리적이다. 야, 막 그래서 입각하시는 거예요? 연대 형님 입각? 아니 그냥 운 좋으면 입각? 청와대에 가서 옛날 YS는 칼국수였는데 요즘 메뉴가 뭔가? 글쎄요, 청와대 가본 지가 오래됐어. 삼계탕이지 뭘. 행누님, 이 청와대에서 점심 사주세요. 막 이러고 따라가 봐야지. 끝내요. 그러고 보니까 이 황장수 아저씨가 우리 한번 밥 먹자 그랬어. 아, 맞아. 우리 애국전선 팀하고. 한번 부르시죠. 우리 정체성은 뭐지? 아니, 우리 왕당파 이런 얘기할 게 우리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가 나쁜 사람인 거지. 나쁜 사람. 청취자들을 멘붕에 빠뜨리는 이런 저렴한 새끼들. 이런 거지, 우리는 뭐. 맛있는 거. 우리가 시대 트렌드에 민감한 거예요, 지금. 이런 혼돈의 시대에는 혼돈의 방송으로 가야 돼. 지난주에 행동대장 없을 때 내가 얘기했는데 나는 이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좌파야. 한번 대통령 취임사를 곰곰이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다다음 주 정도 되면 국어 학자의 입장에서 본 취임사 분석. 닥터강의 취임사 한번 분석하면서
이게 수능에 출제될 수 있도록 한번 비문학 제시문으로 출제가. 근데 읽어보고 있는데 대단히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는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하는 이야기는 다 과거만 얘기하고 현재는 없고. 진짜 모래 위에 성 쌓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다음 시간쯤에 제가 한 꼭지 빼드릴게요. 닥터강의 취임사와 닥터강의 대국민 담화. 요거를 수능 형식으로 하나 딱 브리핑해 주시면 깔끔하겠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공간을 수익 모델로, 시간을 수익 모델로 이런 얘기 했는데, 이 각하 시절에는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어서 문제지, 4대 강이라고 하는 건 매우 실체적인 거예요. 그렇죠. 땅을 삽으로 파는 거잖아. 강을 삽으로 파는 거잖아. 판다. 뭘 하긴 하는 거지. 예산 22조. 그다음에 판다. 여기서 여기까지 공사 구간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어. 근데 문제는 그게 아무런 할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뜯어 말렸는데 끝까지 추진을 한 게 문제였던 거고, 지금 막 출범한 우리 새 정부의 경우에는 정말 추상적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그러니까 뭘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미래를 창조한대잖아 지금 우리.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없으니까 어떤 목표도 없고 뜬구름 잡기를 하니까 논리도 없고 논리를 조직해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란다. 정부를 평가할 때 그럼 이제 이 정부가 선거 때 이런 공약을 내세웠구나. 그럼 그 공약에 기초해서 어떻게 전국을 끌고 가는지 보자. 이게 판단의 기준이잖아요. 그렇지. 이것도 다 없어. 다 뒤로 가, 다. 가장 기본적으로 노령연금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은 좀 시간이 없지만 다음 시간에 그걸 다뤄봅시다. 뭐냐면은, 150개 공약 중에서, 지금 이제 시민단체들이 분석을 해놨습니다만, 70개 공약이 후퇴 또는 삭제됐다. 그러니까 약 47% 정도가 공약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위 약 2달, 그리고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지금 대통령께서는 야당이 발목 잡는다, 다 양보를 했는데 요거 이 미창과부에 안 해준다. 이 방송통신 융합을 그냥 집어넣겠다고 하는 이 핵심 사안을 합의 안 해준다 이러는데, 사실 이건 그냥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인수위의 모든 정부 조직 개편안을 원안 고수시켜주는 거예요. 어느 부처 하나도 없애거나 새로 만들거나 야당이나 제외 세력이 푸시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다만 방송에 대해서는 대선 때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면 MB정부에서 있었던 체제대로 놔둬달라야 그나마 개선하려는 것도 아니야. 그나마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러니까 이게 방송통신위원회는 커미티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위원회에서 여야가 그 안에서 밀당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장관 밑에 일개 부처 안에 들어가면 장관령으로 막 바뀔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쉬워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종편들 지상파 쏴라 이런 거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지금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지상파 장악했어? 좋아. 장악했다고 치자. 종편은 애초에 장악한 거야. 그렇다고 치자. 그쵸.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이게 새로운 뉴미디어들인데, 그중에 핵심이 팟캐스트 같은 것도 있지만 팟캐스트도 뉴미디어가 아니에요. 지금 미디어의 미래는 IPTV인데 IPTV라는 말은 굉장히 오래 있어 왔지만 저게 되겠어? TV라는 이 프레임에 익숙한 시청자에게 쌍방향 TV가 의미가 있겠어? 그러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TV 전쟁이거든요. 구글도 뛰어들었고 애플도 뛰어들었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가전, 이 삼성과 LG가 뛰어들어 있어요. 스마트 TV의 미래형은 뭐냐? 구글은 컨텐츠 집약형, 애플은 융합형, 기기형,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나 LG는 광고 보면 알지만 디스플레이형이에요. 3D, 4D 이제 이런 거로 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기엔 TV 없이는 못 살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든 뭘 보든 보도 비보도도 난 의미가 없는 게 예능 보고 정치 공부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뉴스 그렇게 보는 사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누가 뉴스를 봐요? 인터넷으로 다 보지. 우리 이게 IPTV로 나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생방송 애국전선이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이 유튜브를 PC로 보지 않고 TV 프레임으로 보는 순간 어르신들도 보고
참 저질들 모여 앉아서 수다 떨고 있네. 나라님을 저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 읽고 이렇게 욕을 하는 순간 하지만 그분들은 보기 시작을 해요. 아, 그렇죠. 욕하면서 집중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찍는 이게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IPTV와 관련된 소관 부처가 어디냐 하는 거는 사실은 5년 후의 대선 10년 후의 대선을 생각해 보면 이 저들은 아는 거야.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걸.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거 중요한 건데 양보 못 해주느냐 하는데 사실은 99를 다 원한 대로 갖고 갔지만 이 1%까지도 먹으려고 하는 게 지금 대통령 담화의 주요 핵심이어서 참 안타깝다. 좀 통 크게 해주시면 안 되나. 그러면은 한 80% 먹었으면 20%는 그래. 니네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대안 갖고 와 해줄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포기하기 싫어하는 고집 이게 이제 문제죠. 아니 뭐 왕정 체제에서 뭘 포기가 어디 있어요? 협상이 어디 있고 어디서 천한 것들이 지저대는 거지 지금. 저는 또 이렇게 또 보는 게 뭐냐면 박정희 시대하고 박근혜 시대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인적 구성이라든가 뭐 다른 게 다 비슷하다라는 전제하에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하자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고속도로 깔자. 포항제철 건설하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사회 지금 2013년에는 어지간한 인프라 어지간한 하드웨어는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박정희 시절에는 개념이 없었죠. 이제 컨텐츠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건 없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없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워낙 척박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단 만들면 되는 거야. 독재를 하더라도 뭔가 만들어 놓고 뭐 민주주의가 없어지더라도 배가 부르니까 그래도 명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프레임하고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 내용을 채우지 못하니까 이것이 이제 답답한 거죠. 마치 아이가 마트에서 엄마한테 뭘 사달라고 하는데 적당한 이유가 없는 거야. 방송장악 하고 싶고 미래창조 갖고 만들고 싶은데 적당한 명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땡깡을 부리는 거죠. 막 바닥을 쓸면서. 지금 저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현재 모습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근데 그거를 정부가 원한 모습 그대로 100%다 그럼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시오. 야당이 발목 안 잡고 다 그대로 됐을 때 이게 어떻게 채워질까요? 지금 뭔가 국민들이 비전을 보면 야당이 좀 잘못하네. 그 정부 좀 확 밀어줘라 이럴 수 있는데 그 국민들이 저 대안의 모습이 가시화되지 않으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이 강쌤이 얘기한 그 내용을 박근혜 후보 시절에 다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은 미래에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그쵸. 토론 때도 얘기를 했었던 거고 심지어는 손학규 경선 후보의 이 캐치플레이스를 차용해서 저녁이 있는 삶이었는데 문화가 있는 삶. 이런 이 표가 지금 이제 이번에 그 과제집에 들어 있거든요. 중요한 핵심 4대 과제 중에 하나로.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소프트웨어, 컨텐츠 지금 얘기한 것들인데 그걸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리고 나는 박정희 정부는 그게 본의였든 아니면은 본의가 아니었든 우회적인 뭐 다른 그 포장이었든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 시대 정신의 고민을 얘기했어요, 이미. 뭐냐면 국가라는 집단보다 국민 개인이 더 우선시되는 사회로 나가고 있다, 세계의 조류는. 우리는 거기에 기여하겠다. 그럼 이거 뭐냐면 개인의 인권이 국가라는 집단 체제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이 훌륭한 시대 담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거를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 실천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다 그냥 물음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국민을 상대로 싸우나 뭐 이제 이런 분위기들을 느끼니까 그렇죠. 그러면 좋은 얘기는 다 했는데 이미 실천 방안은 없고 지금 느낌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고 하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거지 우리가. 아니 근데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 잘하시는 거예요? 네, 이 박근혜 정권의 핵심 사업 미래창조과학이잖아요. 미창과부. 네, 근데 미래를 창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아 진짜? 그래서 과거를 바꿔라. 영화 그런 거 많잖아요. 백투더퓨처. 과거를 바꿔놓으면 미래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일단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70년대 아버지께서 안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길로 계속 갔으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초일류 국가가 돼 있었을 텐데, 그때 그 79년도에, 그죠? 그렇죠. 예기치 않은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마치 영화 터미네이터에 보면은
죽으면 안 되잖아. 터미네이터를 보내려고. 네, 그래갖고 이제 다시 복구를 해야 돼요. 79년 시점부터. 김재규를 막기 위해서.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복원을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를 창조한다. 야, 미래 창조 과학이 그거잖아. 맞다. 미래 창조 과학. 네, 그럼 일단 나라를 일단 79년 시점으로 돌려놔야 된다. 아니 지금 천재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행동대장의 얼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양반이 미창과부 장관 후보로 내정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저는 FBI 자문. FBI 있었어요. FBI. FBI가 뭐야, 진짜? 보면 나오잖아, 알잖아. 알면서 왜 그래? 나쁜 사람. FBI 워닝. 아는구나. FBI 워닝. 그래서 할 얘기도 많이 못했네요. 아니 더 하려고 그래. 네네네. 이제 마무리하죠. 마무리할게요. 오늘 나쁜 네. 사람인데 나쁜 사람. 네. 근데 이 결론을 내기가 참 힘들다. 아 진짜 나쁜 놈들의 무슨 전성시대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그 분위기인 것 같아. 뭐 어디 진짜 시덥지 않은 사람들이 다 장관한다고 날뛰고. 네, 지난 10년 동안 제가 보기엔 사람 취급도 좀 못 받는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자질과 능력과 품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예. 지금 뭐 갑자기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다 장관한다. 청문대에 그렇죠. 나와가지고 예. 헛소리 삑삑하고. 예. 아 진짜 이제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가 왔구나. 참 가관이에요, 가관. 그래서 저도 이제 휴대폰 액세서리부터 다 바꾸려고 합니다. 뭘로? 앞면은 유교사, 뒤에는 방통. 이 기본이죠. 기본. 네. 그거 근데 인기 끌 것 같아, 내 생각에. 네, 이 길로 가야 돼요. 요거를 이렇게 컨텐츠로 해가지고 뽀로로 인형처럼 해가지고 팔면 팔릴 것 같아. 징역 가요. 왜 김병관 저 후보도 하시는데. 걔도 했는데 뭘. 큰일 나시려고 이분. 이 택함 받은 분들만 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유족에게 그 초상권이 있는 거죠. 그런 거군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 난 앞으로 저 종편 방송 나갈 때, 이 밀리터리 룩으로 꼭 나가려고 해요. 카키색에 이렇게 금단추 달린 약간 군복 비슷한 거 입고 나가서. 왜 빨간색 한복 입으시죠? 금수인 걸로. 하면 됩니다. 왜 고글도 쓰고 나가시지 그러세요? 고글도? 하이바도 쓰고. 비비탄 총알. 그렇죠. 비비탄 들고 나가요. 비비탄. 시연도 해줘요. 저 카메라에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빨간 띠에다 딱 충성. 이렇게 쉬리 분위기로.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나쁜 사람들 정말. 네. 나쁜 사람. 네. 애국전선 시즌3 애로전선. 나쁜 사람. 해변의 태양편 함께 하셨습니다. 애로전선에 애로가 하나도 안 나와, 요새. 네. 존재 자체가 애로예요. 네. 여왕폐하의 집권 일주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이 어둠 속에서 해변의 태양들만 빵빵 터져대는 무시무시한 시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여왕폐하의 어명에 거슬리는 것들은 왕당파가 개작두로 매우 칠 것이라는 얘기죠. 개작두 어떻게 매우 쳐. 한 번 치면 날아가는 건데. 매우 칠 것이다. 양파야 씨. 뭐 다져? 잔인해. 인간 도살자. 전문용어로 채썰기라고 하죠. 아니야. 작두에 날이 안 섰어. 계속 맞아. 둔탁해. 끔찍해. 네. 우리가 웃으며 그동안 여왕님 했지만요. 진짜 이럴 줄 몰랐죠? 아차하다가는 MB 각하가 그리워지는 날이 금방 오고야 말 겁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암흑 속에서 우리 길 잃은 어린 양,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전선과 함께 길을 밝혀주는 해변의 태양 이런 거 말고요. 희망의 횃불이 함께 되어주세요. 3월 4일 월요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와 함께한 애국전선 시즌3 애로전선. 오빠들 잘 자요. 내가 준비해온 기사는 다루지도 못했다. 뭔데요? 플레이보이 모델 은밀한 불륜 이별다. 우리는 콜의 부부 침실에서 좋았습니다. 송구합니다. 이거 안다니까 이제 이러다가. 아침 6시까지 술을 마시면서 뜨거운 밤을 보내고 은밀한 피 끓는 용사들도 전선을 간다. 빗발치는 포탄도 연기처럼 헤치며 강 건너 들을 질러 앞으로 간다. 무너진 고지 위에
전선을 간다. 무너진 고지 위에 태극기를 꽂으며 마음에는 언제나 고향이 간다. 구름이 간다. 하늘도 흐른다. 피 끓는 용사들도 전선을 간다. 전선을